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끼리 코 돌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구 위에서 코끼리 코 돌기 게임 아시죠,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 짚고 한 10바퀴 돈 다음에 똑바로 일어서는 게임이죠. 근데 대부분 한 10바퀴 돌면 몸이 균형을 못 잡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어딘가에 가서 쓰러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지구만 남고 이 우주가 다 네, 우주가 사라진 거예요. 지구만 남고 우주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 코끼리 코 돌기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원래 이제 뉴턴의 양동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절대 속도 이야기하면서 이 양동이 실험을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양동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동이에 물을 한 절반쯤 넣고요. 이 줄을 꽈요. 줄을 꼰 다음에 놓게 되면은 양동이가 이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에는 물은 정지해 있고 양동이만 회전하겠죠. 양동이만. 근데 요때 요 면은 평탄합니다. 평탄한 면을 물의 표면은 평탄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과 양동이 벽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물도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물과 양동이는 서로 같은 속력으로 회전합니다. 네. 물과 양동이가 같은 속력으로 회전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죠. 그 상태가 되면 물의 표면이 오목하게 바뀌게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원심력 때문에 그렇죠. 원심력으로 인해서 물이 양동이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표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물과 양동이 사이의 상대 속도를 한번 봐봐요. 상대 속도를 보게 되면 이때는 물은 정지해 있고 양동이는 회전하니까 상대 속도가 매우 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물과 양동이가 같이 움직이니까 상대 속도가 0이 됩니다. 0. 그래서 뉴턴은 이제 이 생각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이야. 근데 가속도는 가속도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 속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면이 평탄해요. 근데 이 경우에 상대 속도가 0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이 오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절대 공간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 물은 정지해 있는 것이고 이 물은 회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도 운동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오목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양동이 실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네, 이 17세기 이제 뭐 철학자라든지 물리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이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보지 않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거를 관찰하려면 밤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보고도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와서 바뀌게 되냐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즘에 우리들은 모두 이 밖을 보면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별을 보게 되면 자전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을 보지 않고 우리 지구가 굉장히 두꺼운 구름충으로 둘러싸여 있는 금성과 같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이 안 보이죠. 그때는 이제 뉴턴의 주장에 의하면 후코 진자라고 하는 거를 관찰하면 됩니다. 후코 진자는 어떤 거냐면 길이가 거의 한 70m에 이르는 굉장히 긴 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70m예요. 줄의 길이가. 근데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회전하려고 그러니까 포커 진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비틀어지겠죠. 그 전향력, 홀리올리 포스라고 보통 부르는 전향력 때문에 진동면이 비틀립니다. 그 비틀리는 속력은 위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반대로 비틀리죠. 그래서 그 비틀리는 이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게 태풍이라는 거죠. 태풍이 바로 발생한다. 근데 이제 버클리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제 뉴턴 시대에 살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관념론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감이 인식한 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오감이 인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존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 그 양자론자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양자론자들이 많이 거론하는 분이 버클리입니다. 그래서 지구만 존재한다면 우주에 지구가 자전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 하나만 있는데 얘가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다. 확인 못하죠. 따라서 버클리의 주장은 네, 전향력, 푸코 진자의 전향력도 사라진다. 우주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라고 하는 분이 이 버클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마하가 여기 계시 이분이 마하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양동이 실험을 이 절대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이 운동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목한 면이 우주 지구 밖에는 별들이 많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 별들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이 오목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별들이 사라진다면 이 양동이를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오목해지지 않고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마하의 원리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하의 원리가 옳은지 틀린지 확인하는 길은 없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구는 정지해 있고 우주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지구 밖에 있는 모든 태양과 뭐 별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1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지구가 자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자전한다 그러면 지구를 정지시키고 이 달과 모든 별들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시키면 이 현상은 지구에 자전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이나 전향력이 발생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실험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구를 정지시켜 놓고 돌린다는 거는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축구공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을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 축구공 내부에 이 축구공이 회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심력이 여기에 발생할 거라는 거죠. 원심력이 물론 크진 않겠죠. 이 축구공 여기 껍질만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약한 아주 미약한 원심력을 측정한다면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회전시키면서 여기에 원심력이 존재한다는 걸 측정한다면 마하의 원리가 맞게 되는 것이고
이걸 측정 못한다면 마하의 원리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측정한다면은 마하의 원리가 맞고, 그렇게 된다면 이 우주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구 혼자만 남았을 때 코끼리 코 돌기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틀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원심력 측정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마하의 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그 실험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거 답이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 미래의 과학이 발달한다면 곧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